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안의 화제의 차 EV9과 프리미엄 럭셔리 SUV의 최고 베스트셀링카 GB8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으로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가 EV9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니발도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요 세대를 한번 쭉 비교해보고 각 차들만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GB80을 가지고 온 이유는 EV9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EV9도 프리미엄 전기차 대형 SUV고 이 GB80 역시도 대형 플래그십 SUV죠. 가격대가 EV9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어스, GT 라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온 차는 어스의 풀옵션으로 대략적으로 차량 가격만 9,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으면 8,000 중반 정도의 출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 디젤이에요. 근데 요거 비교할 때는 3.5 가솔린과 2.5 가솔린으로 유지비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보통 3.0 디젤에 아니면은 뭐 2.5나 3.5 가솔린을 옵션을 좀 추가하고 GB80을 출고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8천만 원 초중반에 출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저렴하게 출고를 한다면 2.5에 옵션을 좀 빼서 7천만 원대에 출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EV9 역시도 에어에다가 옵션을 한두 개 추가하면은 7천만 원 초중반에 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8천만 원 초중반대의 GB80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비슷한 가격대에 EV9과 GB80의 매력 포인트 두 차 중에 차이는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니발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카니발과 EV9의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8천만 원 초중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거의 다 추가해도 4천만 원 중반이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지고 온 이유는요, 실내 공간 때문이에요. 휠 베이스도 이 EV9이 굉장히 길거든요. 휠 베이스만 따졌을 때는 거의 두 차 정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실내 공간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니발을 왜 타요? 패밀리카로 3열의 활용도가 거의 넘사벽이잖아요. EV9 역시도 3열을 이제 좀 활용할 수가 있어서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 세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자, 디자인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EV9을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진짜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차다. 국산차라고 하기에는 수입차의 그런 좀 위압감이 들지 않아요? 뭔가 되게 웅장하고 커 보이고 세대를 딱 놓고 비교하니까 이 GB80도 굉장히 크고 웅장한 느낌이 있는 차였거든요. 근데 EV9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차가 아담해지고 좀 작아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카니발도 굉장히 큰 차인데 GB80과 마찬가지로 EV9 옆에서는 굉장히 좀 차가 작아진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높이나 이런 거는 EV9이 조금 더 카니발보다도 높고 사이드미러 위치를 보면은 GB80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EV9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차 높이는 낮지만 시트 포지션은 좀 높은 그런 전기차 특유의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니발과 GB80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재미난 게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고 GB80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EV9 보면 어때요? 스몰 큐브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G90에 들어가 있었던 스몰 큐브 LED 픽셀이잖아요. 요게 이제 GV80 페이스리프트에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요게 좀 들어가 있어서 차가 저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자,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타고 다니는 2.2 디젤을 가지고 왔죠. 네,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차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냥 패밀리카 용도기 때문에 요 거치대도 이제 폴대로 되어 있고 흡음재나 마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아쉬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6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8천만 원대 차들과 비교하면 조금 많이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자, EV9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른 차예요. 이 기아차라고 하기에도 이거는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그런 프리미엄 전기차라고 해도 될 만큼 차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이제 물론 엔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커버로 씌워져 있지만 이 말고도 요 몰딩, 그리고 유압식 리프트,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대시보드가 이 세 차종을 비교하면은 EV9 대시보드가 되게 짧아요. 유리와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안쪽 대시보드 안에 뭐 있어요? 공조기 있잖아요. 공조기. 에어컨 필터도 있고. 근데 이게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 있지만 EV9은 이 바깥에 빠져 있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공조기나 에어컨 필터나 에어컨 같은 게 이제 앞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활용도도 훨씬 더 비교가 안 되고, 이 안쪽에 이제 프렁크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완전히 좀 뭔가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 흡음재나 이런 이제 그 방열, 요게 불나면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불 끄는데, 얘가 불나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마지막으로 이제 GV80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SUV에 걸맞게 요거 손잡이 이제 레버 있죠. 레버도 달라요. 지금 그냥 일반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는데,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눌러서 위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EV9에는 아예 이 레버가 없어요. 얘는 이제 안쪽에 그 엔진룸을 여는 손잡이를 2번 당기면 아예 그냥 바로 위로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진룸을 여는 그 레버도 커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확실히 카니발과 다르게 제네시스 GV80은 프리미엄 SUV잖아요. 그래서 이런 몰딩이나 커버, 그리고 딱 봐도 엔진룸이 꽉 차 보이죠. 확실히 프리미엄 세단의 엔진룸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대부분 막혀 있어요. 지금 GV80은 여기 그릴,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다 뚫려 있죠. 엔진에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릴이 아예 뚫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는 아예 이 앞에 부분이 다 막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엔진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기 저항을 위해서 약간 에어로다이나믹을 만들어 놨고, 이 밑에가 뚫려 있어요. 이거 왜 밑에가 뚫려 있을까요?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밑에 배터리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거죠. 운전을 할 때는 열리고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닫히는 게 이제 뭐 혹시나 뭐 벌레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낙엽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방지해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어플랩이 좀 이렇게 있는 거죠. 전기차도 차랑 똑같아요.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에어플립을 항상 좀 달고 다닌다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확실히 좀 나죠. 카니발은 그냥 네모네모한 박스한 디자인에 누가 봐도 저 밴, 미니밴 느낌이 많이 나고, EV9 같은 경우에는 SUV의 전형적인 그 박스 형태의 좀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유려한 디자인으로는 GV80이 아주 이뻐요. 그래서 GV80은 출시한 지 좀 꽤 됐지만 지금 봐도 이거 차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자, 이 GV80 역시도 3열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있잖아요. 뭐 6인승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인승 모델도 있는데, 3열을 처음에 제가 이 GV80도 7인승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3열을 활용하기 위해 7인승 모델을 샀는데, 이게 막상 7인승 모델을 사면 3열을 거의 못 써요. 저도 그래서 3.0 디젤 7인승 모델 출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았던 이유도, 제가 이제 다둥이 아빠잖아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요 3열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혹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갈 때가 있어서 3열에 이제 같이 타려고 이게 막상 가지고 왔는데 못 타요. 애들 정도만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거 제네시스 GV80은 3열은 조금 애매하구나. 차라리 5인승이나 그나마 좀 탈 거면 6인승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시야예요. 딱 봐도 이 3열의 글라스가 어때요? 굉장히 작죠. 이게 3열이 헤드룸이나 레그룸이 좁아도 시야가 조금 더 개방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GV80은 3열 유리 딱 봐도 되게 작죠. 근데 지금 EV9 어때요? 크죠? 그냥 뭐 개방감이 그냥 장난 아니에요.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3열의 유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유리나 위치나 이런 개방감만 봤을 때는 테일램프, LED 방향지등이 기본으로 또 들어가기는 하지만 확실히 신형이 조금 더 이쁘고, 그 다음에 또 이 EV9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전기차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테일 면에서는 EV9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이점을 보면요, 아무래도 신형이고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모든 옵션들이 EV9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2라 해가지고 QHD, 화질, 주차 녹화도 12시간에서 이제 20시간까지 또 늘어났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후방 카메라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고, 여기 이제 빌트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퍼 스톰 램프도 이 위쪽에 쭉 길게 들어가 있죠. 요게 지금 카니발 제 거 보면은 조금 얇고 좀 불빛도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GV80을 보면 길고 얇게 들어가 있죠. 요 하이퍼 스톰 램프도 고급 세단이나 고급 프리미엄 SUV들 보면 얇고 길고, 이것도 광량도
되게 밝아요. 이런 것도 조그만 이제 디테일의 차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이 트렁크 열는 버튼도 위쪽에 있죠. 트렁크 열렸을 때 그 느낌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소리, 반응 속도 이것도 다 고급스럽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드는데 GV80은 누가 봐도 부드럽고 적당한 속도로 열리죠. EV9 역시도 부드러우면서도 속도도 나름 빠르게 되어 있죠. 자, 트렁크 여는 이 버튼의 위치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요 제일 낮은 거는 카니발이 제일 낮네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걸 왜 열었냐면 여러분들 딱 보면 어때요? 딱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요 얘기 뭐냐면 이 트렁크의 길이 있죠. 이거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느끼지만 카니발이 이 트렁크의 이 길이가 길어서 뒤에 끝까지 스토퍼까지 그냥 붙이면 트렁크를 못 열어요. 근데 이 EV9은 저는 이 카니발과 비슷할 정도로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주차장이나 일반적인 주차하는 상황에서는 이 트렁크가 열려요. 근데 이게 GV80이 가장 짧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세대를 비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차이죠. 이 트렁크 이게 짧으면요 어디서든 쉽게 열 수 있어요. GV80은 그냥 이 트렁크 여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데 큰 차들 타고 다니면은 불편해요. 카니발은 이거 뒤에 바짝 붙일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트렁크에서 짐을 빼야 된다 그럼 차를 좀 앞으로 빼서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GV80은 이 트렁크의 길이도 짧고 각도도 짧은 만큼 바로 올라가서 그냥 큰 상관없이 열 수가 있고 EV9 역시도 그렇게 막 번거로울 정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넘사벽이요. 트렁크가 큰 만큼 넓죠. 이 짐을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의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턱이 낮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우리 와이프나 좀 힘이 약한 사람도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실으면 이 앞에까지 그냥 슬라이드로 한 번 넘어옵니다. 제 차는 이제 9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그 4열 시트가 안에 이제 플립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EV9이나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높고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밑에 이제 공간 여기 보면은 원래 수납 공간들 깊게 사용할 수 있지만 EV9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배터리가 있고 여기 이제 전기 모터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넓지는 않다. 오히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요 밑에도 이제 전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러기지 스크린을 보통 안 쓰면은 요거 공간을 둘 데가 없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 히든 공간 안에 GV80은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들면 수납 공간도 이쪽에 안에 따로 있는 거죠. 요거 근데 7인승이냐 이러면은 이 안쪽에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히든 공간은 조금 짧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간의 활용도는 EV9보다는 개인적으로는 GV80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EV9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어요. 자, 충전구 전 자동이고 이런 커버들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제 다른 전기차도 좀 싼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고무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거 빼면은 밑에 덜렁덜렁 떨어지잖아. 이거 되게 없어 보이거든. 근데 EV9에는 이런 식으로 클립 형태 떨어지지 않고 여기 거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 잔량과 이게 또 전 자동으로 작동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GV80도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고 요 열리는 것도 나름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되게 좀 가볍고 그냥 좀 날창날창한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요 커버는 조금 아쉬워요. 약간 좀 크롬이나 메탈 같은 걸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좀 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이 웨더 스탯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프리미엄 모델답게 굉장히 두툼하죠. 뭐 그냥 밑에까지 쫙 되어 있고 안쪽에도 더블로 이 두 겹으로 이 웨더 스트립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자, EV9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 개수가 0.28인가 이게 대형 SUV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비가 4.4로 그렇게 막 나쁜 전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딱 봐도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말끔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GV80이나 카니발 같은 경우에 손잡이 자체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런데 이게 그 플레이스토어 타입으로 한 이유가 공기 저항 개수,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웨더 스트립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두툼하죠. 플래그십 SUV에 걸맞는 그런 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약간 소재들 이제 전기차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좀 허접했잖아요. 냄새도 나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발전한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요 조작을 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문을 닫았을 때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되게 묵직하게 만들어놔요. 내가 그냥 뭔가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묵직하고 뭐 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요거는 재미 포인트긴 한데요. 제가 이 세 차종을 한번 시승을 해보고 느끼는 게 회전 반경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로 저 맨 끝에서 얼마나 회전 반경이 몇 칸까지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똑같이 마쳤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GV80은 이 정도 돌 수가 있었네요. 자, 바로 다음. 자, 다음은 EV9을 한번 타보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버린다고! 문파크 때문에! 비슷하네. 이게 그 유턴했을 때 비교하면은 GV80과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뭔가 EV9이 좀 더 이 회전 반경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GV8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니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카니발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돌아보죠. 카니발이 회전 반경이 뭐 비슷하기는 한데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카니발이 가장 회전 반경이 짧은 것 같습니다. 요 얘기보다 카니발이 최고다. 재미입니다, 여러분. 재미. 그냥 뭔가 의미 없어도 뭐라도 한번 그냥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 가장 먼저 이제 카니발 실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카니발은 사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HAD2, 그다음에 디지털 룸밀러, 뭐 공조기 디자인도 좀 바뀌고 수납 공간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안 들어간 기본 모델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카니발은 다 좋은데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컵홀더에 음료수 하나에 껌 하나 넣으면은 여기 수납할 데도 없고, 여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많이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실제 카니발 오너분들이라면 너무 공감을 할 텐데 이 공간의 활용도가 너무 작아서 보통 저는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물건을 이쪽 손잡이 여기 있죠, 여기다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뭐 가방 같은 거 평상시 이제 주행할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기는 한데 너무 좁아서 물건을 뭐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좀 아쉽다, 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카니발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바로 3열의 활용도입니다. 지금 저는 9인승 모델의 풀옵션 차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나 이제 바닥을 특장 업체에서 조금 바꾸긴 했지만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슬라이딩도, 이게 아이들이 타기에 정말 편합니다. 자, 2열이 또 편한 이유가 바로 이 각도가 많이 뒤로 젖혀져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2열이 생각보다 좀 편한 것도 있고요. 3열 시트가 또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3열을 한번 타보면은, 자, 3열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이 통로가 입구꽃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3열을 보면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열 시트를 최대로 뒤로 당겨도 지금 3열 시트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3열 시트가 여유가 있는 거죠. 게다가 등받이 각도, 솔직히 2열보다 3열이 더 편하다?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단 3열은 멀미가 오지게 나요. 승차감이, 카니발이 이게 롤링이 엄청 심하거든요. 거의 롤링의 끝판왕을 볼 수 있죠. 롤링 댄스 아니잖아요. 아,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3열의 편의 기능들은 많이 없다. 열선 시트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GV80입니다. GV80 뭐
고급스럽죠. 딱 봐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요게 또 이제 통합 컨트롤러가 이렇게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조금 이게 이게 다이얼이랑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실제 오너분들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이걸 내가 손에 익었으니까. 잠깐 시승할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위치가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가 이 차를 탔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막 못 살 정도로, 이것 때문에 를 포기할 정도로 막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계기판이랑 막 이어져 있어서 막 통일감 있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근데 이게 페이스리프트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합쳐진다. 합쳐진다. 핸들 디자인도 못 알았다? 달라진다. 이런 것들도 달라지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행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센터 콘솔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얘도 수납 공간이 진짜 없다. 이 컵홀더도 뭐 많이도 못 쓰지만 여기에 물건 별로 못 들어가요. 좁거든요, 이 공간이.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선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도 되게 뭔가 뭐 북적북적하고 막 좀 조잡해 보이지 않아요? 물건도 많이 못 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여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잘 안 씁니다. 이거 손 잘 안 가잖아요. 그나마 얘보다는 여기다 넣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뭐 휘지나 물티슈 같은 정도. 근데 잘 안 쓴다는 거.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터치 LED 등, 그리고 이것도 LED 등이 추가가 됩니다. 카니발은 할로겐 등이에요. 누런 색깔. 자, 2열로 가면요, 이 GB80은 되게 다양해요. 5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고. 7인승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샀는데 마켓에서 잘 못 타요. 근데 5인승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는 거긴 한데, 이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차박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요게 이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이 앞에 시트가 자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받이가 이거 앞으로 움직이는 거 수동이거든요. 그게 3열에 타는 사람이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요거를 자동으로 하면, 이게 지금 느리잖아. 이게 1분 2초가 빨리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레일로 바꿔놓은 건데, 요거 이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앞으로 레일로 휙 하고 이동하면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2열에 선 커튼도 들어가고, 요거 자동입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와 A타입, 그리고 220V 콘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끝에 마감이 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크롬으로 하나 더 마감을 해놨어요. 한층 더 좀 더 고급스럽게 신경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세단과 프리미엄 SUV에 또 뭐가 있냐? GV80이나 뭐 G90 타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내릴 때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차주님은 이거 안 쓰나 봐. 이게 아직도 스티커가 안 떼어져 있네. 내가 뗄 순 없잖아, 이거. 이걸로 이 차의 차주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도 알 수 있어요. 실제 차주가 뒤에 있으면 이거 벌써 뗐죠. 이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타니까 이 거울을 볼 일이 많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EV9 가시죠. 자, 개인적으로 세 차종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신뢰가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EV9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릴렉션 시트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가 되죠. 릴렉션 시트는 일단은 저기 GB80에는 없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는 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릴렉션 시트까지 있고 레그레스트까지 있어요. 여기 지금 몸 종아리 올라오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레그레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2열에 이제 풀레스트까지 해가지고 발판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프리미엄 세다, 뭐 S클래스 같은 7시지 같은 건 있는데, 요건 이제 앞에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왜 근데 이거를 릴렉션 시트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냐? 전기차 충전하면서 시간 보낼 때 할 거 없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휴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또 추가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시네마, 여기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시네마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편합니다. 실내 공간이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진짜 넓어요. 전 이게 너무 부러운데, 지금 이 컵홀더도 플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컵홀더 쓴다 이렇게 해서 컵홀더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지문인식도 들어가 있긴 하는데 전 지문인식 많이 좀 잘 안 써가지고 크게 뭐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옵션으로 따지면은 이건 GB80보다도 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 계기판도 일체형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좀 통일감 있게 되어 있고요. 요 중간에 있는 햅틱 버튼, 요 이제 터치식 버튼이거든요. 좀 깔끔하잖아요. GB80은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EV9은 넓어요. 밑에 이제 수납 공간도 있어가지고 가방이나 큰 짐 같은 거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바닥도 평평하고, C타입 담자 2개, 시거잭도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 여는 것도 고급스럽지. 와, 이게 보통 밑으로 팍 열리는데 얘는 열어도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것도 다 세팅을 이렇게 한 거죠. 자, 2열 가보죠. 2열. 자, EV9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2열과 3열의 공간의 활용도예요. 2열은요, 카니발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오히려 카니발보다 좀 더 쾌적하고 편합니다. 더 넓어요. 얘는 스위블 체어가 있고 릴렉션 시트, 그러니까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있어요. 2열의 릴렉션 시트는 기아 자동차 최초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솔직히 편합니다. 안마도 있고 뭐 내 통풍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스위블 시트가 그냥 돌아가는 것만 매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레일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요 레일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조금 더 3열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 릴렉션 시트를 선택하면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열 탈 때 이 버튼 또 있죠.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3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이 바닥이 지금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이 레그레스트랑 이 발의 위치가 편해서 되게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넘사벽이에요. GB80과 비교해도 훨씬 더 편하죠. 그 다음에 요거 2열 1열의 메쉬 타입의 이 헤드레스트, 요거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해요. 겨울에는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약간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재질도 이게 통풍이 잘 돼가지고 막 냄새 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거죠. 프리미엄 SUV이긴 하지만 제네시스와 달리 얘는 이제 이거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파라볼릭 수납함 역시도 요것도 이제 GB80과 카니발과 달리, 카니발은 이거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테이블이 없는데 얘는 테이블이랑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2열에 이제 공조기, 요게 1열과 2열이 따로 되어 있어요. 1열의 온도를 올리고 2열을 낮출 수 있게끔 아예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통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여기 3열에 타고 내리기가 쉽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3열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을 지금 끝까지 뒤로 보냈거든요. 자, 여기서 또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카니발은 2열을 끝까지 당겨도 3열을 움직일 수 있거나 좁지 않은데, EV9은 2열을 끝까지 당기면 3열을 못 타요. 좀 좁습니다. 이 느낌은 소렌토나 산타페 7인승 모델과 비슷해요. 물론 걔네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얘가 카니발을 대체할 정도의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 이렇게 등받이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자동이에요. 카니발은 수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단자도 들어가 있죠. 실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서 한번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카니발은 제가 너무 오래 탔기 때문에 지금 13만 7,900이거든요. 조만간 이제 14만 금방 찍는데, 이 카니발의 단점은 일단 저는 운전이 쉬워요. 카니발 하면은 운전 쉽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시트 포지션이 높고 전방 시야가 좋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큰 거에 비해 운전이 편해요. 보통 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차들 타보면 운전이 어려워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골목 들어갈 때 이거 사각지대 어디야, 이거 앞에 어디까지 닿나, 이거 걱정하는데 카니발은 시트 포지션이 높고 위에서 내려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운전도 편합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이게 1열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2열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고 3열은 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멀미 나서 머리 아파요. 근데 저는 카니발을 가장 만족하면서 타는 이유가 일단은 편합니다. 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승차감이 부드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카니발이 승차감이 부드럽진 않거든요. 복합적인 그런 매력을 따졌을 때 막 승차감이 못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에요. 또 이 카니발이 롤링이 심하다 하는데 수입차 중에 롤링 심한 차들 타보면 못 타요. 머리 아파가지고. 근데 카니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나름 그래도 조금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 디젤이고 연비나 이런 부분도 나름 훌륭해요. 리터당 그래도 한 11, 12는 무난하게 나와주니까 유지비도 꽤 저렴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카니발만한 차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3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이 세 차종 중에서는 카니발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GB80을 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다음은 GB80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GB80은 카니발과는 차원이 다르죠. 일단 시트 포지션이 카니발보다도 더 높고요. 전방 위치도 카니발보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대시보드의 위치 보니까 이 운전석의 위치도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카니발보다는 GB80이 또 운전이 더 쉬워요. 더 편하기도 하고요. 가격이 2배가 넘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카니발이랑 비교하기보다는 EV9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GB8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독일 차와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 만든 프리미엄 차들은 어땠어요? 그냥 한없이 부드럽고 롤링 심하고 그냥 뭔가 좀 그냥 물렁물렁한 이런 느낌만 있다가 GB80을 기점으로 나름 주행감이 좀 탄탄해졌거든요. 그 시작이 GB80이죠. 이 GB80을 타면 조용해요. 일단 되게 조용하고 차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럭셔리 프리미엄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드러운 건 기본인데 일단 노면에 대한 충격들을 다 걸러내요. 저속에서도 그렇고 고속에서도 그렇고. 근데 개인적으로 GV80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주행을 했을 때 저속에서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걸러내는 거를 많이 좀 신경을 썼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둘 수 있게 쭉 가라앉게 차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세팅을 좀 잘 해놨어요. 운전하는 분들도 꽤 만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GB80이죠. 단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승차감이나 이제 뒤쪽의 그 움직임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연식이 좀 바뀌면서 로직이나 세팅들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좀 이게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억제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리어 쪽에 레이어 엑셀에도 또 개선품이 좀 들어갔고 말이죠. 이 차량은 23년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후륜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승차감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특히 2열의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EV9과 비교했을 땐 일단 충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유지비가 이 GB80도 만만치 않아요. 연비, 특히 이제 유류비를 따지면은 이게 만만치 않죠. EV9과도 유류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 개인적으로 요거 이 도어 스위치 위치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도 주행하다가 나 이거 앞에 문 열어야 되는데 뒤에 문 연 적 있죠? 되게 많단 말이야.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GB80은 이게 진짜 인체공학적으로 이 위치 잘 만들어놨어. 내가 1열 열고 싶으면 1열 열게끔 딱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칭찬해 줄 만하죠. 요거 이제 G80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나름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EV9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EV9 단독 시승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EV9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일단은 주행이 이전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도 안 느껴질 뿐더러 차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특히나 이 EV9은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느낀 부분은 저속에서는 SUV 느낌, 고속에서는 세단의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시트 포지션도 이게 지금 보통 시트 포지션을 거의 내가 몸에 물론 맞춰서 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SUV는 SUV 특유의 그런 시트 포지션이 있고 세단은 세단의 시트 포지션이 있는데 이 EV9은요, 내가 이 시트 포지션을 낮추면 세단의 느낌이 나고 올리면 SUV의 시트 포지션의 느낌도 많이 납니다. 물론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느낌이 있기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 시야라든지 그다음에 운전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시트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EV9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EV9과 GB80 이 승차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클 거예요. 일단 EV9의 승차감은 좀 개인적으로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는 말이죠. 고속에서는 EV9이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그 단단하게 밑을 이렇게 좀 탁탁 터주는, 그러니까 통통 튀는 느낌이 무겁어가지고 있어요. 승차감이 좀 일부러 너무 부드러우면 멀미 나거든요. 예를 들어 G80 전동화가 부드럽게 한답시고 이걸 좀 너무 소프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2열 타면 멀미 나서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GV70 때부터 좀 단단하게 잡았는데 GV70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췄거든요. 요게 너무 또 단단하게 하면은 딱딱해지고 너무 또 소프트하게 멀미나고 요걸 적점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EV9이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적절하게 잘 잡았음에도 GV80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고속에서의 그런 좀 통통 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 단 저속에서는 EV9이 훨씬 부드럽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전 GB80도 오래 타봤잖아요. EV9을 저속에 탔을 때는 되게 부드러워요. GB80은
급이 있기 때문에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도 저는 저속에서는 생각보다 EV9이 좀 더 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단 소음 부분에서는 EV9보다 GV80이 훨씬 조용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2열에 대한 롤링, 멀미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카니발과는 비교가 안 되죠.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GV80도 23년형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하거나 조금 얘가 더 편한데, 23년형 이후에는 이제 GV80도 편하긴 하죠. 근데 이 정도 롤링에 이 정도 잡아주는 주행감이면은 EV9도 꽤 훌륭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격대가 비슷해요. 8천만 원 초중반, 보조금 받으면은 이제 7천만 원대로 두 차량 다 내려오거든요. GV80과 그 다음에 EV9 유지비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똑같은 가격 주고 샀어. 물론 EV9과 GV80이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 샀을 때 1년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 요것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유지비 차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GV80과 EV9을 동일한 키로수로 주행했을 때 유지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GV80 2.5가 리터당 한 9km 정도 가고 3.5가 한 8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년 주행했을 때 기름값, 휘발유가 한 1,580원대로 가정을 했을 때 1년 2만 킬로를 주행하면 2.5가 350만 원, 그리고 3.5가 3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390만 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키로수가 더 많으면 주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키로수가 짧다라고 하면은 이 기름을 좀 더 적게 넣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걸 잡았고요. 자, 그러면 EV9은 어떻게 할까요? 자, EV9의 복합 전비가 3.8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2만 킬로를 주행했을 때 일단 급속 충전은 평균 단가 좀 차이가 있지만 370원으로 잡았을 때 1년 2만 킬로를 타면 19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완속 충전기는 한 킬로와트당 한 8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정도 2만 킬로 똑같이 주행했을 때 4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 전기 충전은 완속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급속과 완속 충전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근데 이 전기 충전도 급속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충전하려면 이게 회원가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카드 여러 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엄청 불편해요. 자, 이럴 때 뭘 쓰면 되느냐? 에너지 플러스 E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바로 충전을 사용하면 이렇게 그냥 어플 다운받고 흔들면 NFC를 통해서 인식을 내고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원가입 카드 막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 플러스 EV에 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 다 회원 가격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그러니까 어떤 카드는 이거 회원 가입해야 되네, 이거 얼마지, 이렇게 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에너지 플러스 EV에 등록을 하면은 다 회원가 가격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 어디보다 더 쌉니다. 가장 싼 금액에서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되는 거죠.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GS 칼텍스 주유소에 있다 보니까 뭐 화장실이나 그리고 세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말이죠. 자, 에너지 플러스 EV에서 또 이번 신규 이벤트 6월 달에 회원 신규 가입만 하면은 이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을 다 줘요. 신규 가입만 하면 5,000원권 다 주거든요. 저희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 에너지 플러스 EV 회원가입해서 5,000원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잠깐 다운받아서 회원만 가입만 해도 5,000원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개꿀이죠. 그죠? 게다가 신규 가입 누구나 당첨 룰렛이 있어요. 최소 3,000원 무조건 당첨이거든요. 요거 내가 운이 나빠 해도 3,000원 당첨되면 8,000원을 신규 가입만 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요 그러면 최대 5만원까지 당첨될 수 있으니까 전기차 사시는 분들 이번에 에너지 플러스 EV 다운받아서 무조건 신청하면은 돈 버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 플러스 EV 전기차만 이런 거 있느냐? 아닙니다. 에너지 플러스 일반 주유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두 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플러스와 에너지 플러스 EV 어플을 두 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주유를 사용할 수가 있죠. GV80도 이렇게 바로 주유로 어플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또 등록을 해놔가지고 전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주유를 할 수 있게 바로 주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제를 해서 자, 이렇게 바코드로 인식을 하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주유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EV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플러스도 이벤트를 합니다. 신규 회원가입 6월달 한정인데 회원가입하면 5,000원 쿠폰 1장 2개 주고요. 되게 혜택이 많거든요. 친구 추가하면 3,000원 주고 6만원 이상 주유하면 한 달에 100만원권 당첨될 수 있는 쿠폰 또 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대 내가 운이 좋다 110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거든요. 통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너지 플러스 EV는 회원가로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플러스도 비슷합니다. GS 칼테스랑 협력한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주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은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기차 타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충전 카드 가지고 다니는 거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급속 충전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원 가입을 안 한 급속 충전기다 이러면은 비싼 금액에 충전해야 돼요. 최대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에너지 플러스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건 319원까지 되고, 심지어 이게 원래 6월 달에 인상이 됐어요. 근데 인상되지 않은 가격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카드 많이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이 어플 하나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EV9 카니발 GB80 세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확실히 각 차들만의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좀 더 넓게 사용하려면 카니발만한 차가 없고요. 전기차의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조금 더 내연기관과 가까운 대형 플래그십 SUV를 원한다면 EV9도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GB80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GB80이 그냥 압도적으로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두 대를 놓고 비교하니까 EV9의 매력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EV9이라든지 이런 비교 시승을 통해서 각 차들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 시승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대가 비슷하긴 해요. 이제 옵션 조금 추가하면은 7천만 원 후반에서 뭐 8천만 원 초반까지 선택할 수 있고, 옵션을 넣으면. 그리고 EV9도 8천만 원 중후반에서 이제 옵션 많이 넣으면 9천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보조금 있잖아요. 50% 받으면 7천만 원 중반에서 8천만 원 초반까지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주행감과 충전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는 거는 얘가 낫거든요. 저도 이거 사고 싶은데 실내 공간의 그 넓은 그 활용도 이게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패밀리카로 탄다면 저는 EV9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조금 더 만족하면서 편하게 탈 거면 GB80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카니발을 포함한다? 그럼 저 카니발 살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